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요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스포츠 분석이 필요할 땐 구글과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검색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또 어저께 오후에 여기 시간 보시면 6시 8분 국내 경기 딱 2경기만 추천드렸고 조합 의견도 딱 한 세트만 추천드렸습니다. 국내 경기 좀 있었지만 가스공사 흐름 예사롭지 않아서 추천 안 드렸고요. 우리카드도 컨디션이 좋지만 남자 배구 비추드렸고 기업은행 믿음이 안 가서 또 비추했습니다. 저녁 경기 나름대로 농구, 배구, 축구 다 있었지만 제 김조교 스터디방 의견 산프이로 제 히로시마의 승과 빗셀구베의 승 조합으로 의견 하나 드리면서 각각 가져가실 분들 개별 경기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창원 LG 가셔서 대한항공 가셔서 미적되신 분들 저희 김조교 스터디방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경기가 있다고 제가 방송에선 모든 의견 드리고 있지만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정말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딱 누르시고 1대1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좀 많아서 축구는 나중에 몰아서 하고요. 농구랑 배구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SK 대 고양 소노 경기입니다. 서울 SK 최근 2연승으로 흐름 유지되고 있지만 김낙현과 안영준의 이탈 공백이 여전히 공격 전개와 수비 로테이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희와 톨렌티노 중심의 득점 의존도가 높아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고양 소노 3연승과 함께 이정현, 네이던 나이트, 케빈 캄버워의 삼각 공격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도 복귀와 모츠카비추스 합류로 로테이션 깊이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감히 고양 소노의 승을 바라보는데요. 승호패 구간에는 무 먼저 말씀드리면서 고양 소노의 풀엔 4.5가 뜨든 3.5가 뜨든 고양 소노의 풀엔 그리고 승호패 구간의 무까지 두 가지 의견 강하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여자 농구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 홈에서 10연패에 빠질 만큼 현재 전력 저하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BNK 썸전 승리로 9연패를 끊어냈지만 이후 다시 5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희샘이 득점에서 분전은 하고 있지만 이 리바운드 열세 그리고 압박 수비 대응 실패로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반면 우리은행 최근 3경기에서 2승 거두면서 김단비를 중심으로 공격과 리바운드에 안정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7승 5패로 경쟁력 잘 유지되고 있고 신한은행 상대로 올 시즌 4연승 포함해서 최근 6연승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우리은행의 승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까지 두 가지 의견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구 V리그 남자 배구입니다.
OK저축은행 대 한국전력 경기고요. 이번 경기 의견을 드려보면 OK저축은행 최근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광인과 디미타르 디미트로프가 양쪽 날개에 꾸준한 득점 분포 만들고 있고 차지왕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홈 경기 11승 3패로 경기 운영의 완성도도 높은 흐름입니다. 반면 한국전력, 대한항공전에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전개 단조로워졌고 베논에 대한 의존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기복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번 경기 OK저축은행의 승리 바라보시면서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GS 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최근 2연승 과정에서 서브 공략과 블로킹 집중력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고 경기 흐름 잘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이를 중심으로 박은서와 박정화까지 고른 득점 분포 형성이 됐고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도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GS 칼텍스 3연승 흐름이지만 실바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범실 관리 기복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페퍼저축은행의 역배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남자 아시아 농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남자 아시아 농구 좀 의견을 드리면서도 살짝 애매함이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츠노미야 1차전에서 2점차 패배를 당했지만 원정 경기였고 당시에는 그랜트 제럿이 결장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남자 아시아 농구에서 2연승으로 흐름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DJ 뉴비를 중심으로 경기 운영 안정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럿의 득점 가세로 공격 완성도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타이베이, 후방 브레이브스는 3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세컨 찬스와 턴오버 득점에서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전력을 갖춘 우츠노미야가 서력에 성공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우츠노미야의 승,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울란자크 대 알바르크 도쿄입니다. 알바르크 도쿄 전력 구성과 최근 흐름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사이즈와 라이언 로시터를 축으로 한 높이와 밸런스, 그리고 마커스 포스터의 득점력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파이널 진출을 확정한 여유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1차전에서 울란자크 원정 패배가 있었고 홈에서 판정 변수와 에너지 레벨을 무시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울란자크, 이안 밀러 중심의 공격과 홈에서의 압박 강도가 변수로 적용할 수 있고 이 알바르크 도쿄의 근소한 우세 속에서 득점 템포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빙 승부까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알바르크 도쿄의 승리와 함께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메랄코 볼츠 대 류큐 골든 킹즈 경기입니다. 스마트 아네레타 콜로세움, 즉 필리핀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메랄코 론데 홀리스 제퍼슨의 시즌 아웃과 주장 크리스틴 뉴슨의 출전 불확실성이 전력에 큰 부담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파이널 진출을 위해서 6점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도 조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류큐 골든 킹즈 기존 코어 전력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잭 콜리와 알렉스 커크의 골밑 장악력도 우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 심리적 여유까지 고려했을 때 류큐 골든 킹즈의 역배, 외국 배당이긴 하지만 류큐 골든 킹즈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FC 대 상하이 경기입니다. 강원, 김건희의 버티는 힘과 김대원의 속도 그리고 고영준의 전진 패스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가면서 국내 리그를 넘어서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격 패턴 빠르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이능값 있는 이선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포백의 체력과 속도, 전환 수비 구간에서 발생하는 간격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낯선 원정 환경에서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에서의 강원 FC의 승리 바라보고 있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국내 홈 경기가 좀 있네요. 울산 대 멜버른 시티입니다.
호주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울산, 여전히 이름값 있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원 구심점 붕괴와 수비 조직의 공중볼 약점이 동시에 노출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 카프토를 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측면 크로스 패턴을 바탕으로 울산의 박스 안을 끊임없이 두드릴 수 있는 구조라 상성상 조금 더 멜버른 시티가 유리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 경기 울산이 내부 이슈와 수비 약점을 단기간에 정리하지 못한 틈을 멜버른 시티가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멜버른 시티의 현재 외국 배당 기준이지만 멜버른 시티의 프렌이 뜨면 멜버른 시티의 프렌을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공안 한호 대 템파인스 경기입니다. 공안, 우고 고메스, 레오 아서, 앨런 그라피테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를 통해서 박스 안과 주변에서 동시에 위협을 쌓아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패턴의 위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템파인스는 역습과 순간 스피드로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간격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수비에서 드러난 약점을 단기간에 완전히 가리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공안의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라차부리 대 페르시반동 경기입니다. 라차부리 단순한 롱볼 축구가 아니라 인버티드 풀백과 중원 숫자 싸움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팀입니다. 반면 페르시브 반둥은 이선의 개인 능력 위협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경기다 보니 라차부리의 준비된 전술 패턴을 버티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라차부리의 승리와 함께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르카다드 대 알라스르 리다야 경기입니다. 아르카닥은 5-4-1 수비 블록을 통해서 박스 안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긴 하지만 측면 수비 뒷공간과 수비 리커버리 속도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너무나 뚜렷한 상황입니다. 알라스르는 이 브로조비치의 규율, 주앙 펠릭스의 라인 사이 장악, 그리고 사디오 마네의 측면 침투까지 앞세워서 이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경기 내용과 찬스의 질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고 마이너스 1만이 잡히면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테파한 대 알라하울리 도하 경기입니다. 스테파한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상대를 만나면 전방 압박 강도를 확실히 끌어올려서 높은 지역에서 공을 빼앗고 곧바로 박스 안을 두드리는 전형적인 압박형 축구를 구현하는 팀입니다. 알아흘리 도하는 드락슬러라는 공격 옵션 보유하고 있지만 빌드업 단계 강한 압박과 고지대 환경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는 점 90분 내내 동일한 집중력과 움직임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세파하는 승리와 함께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고 어헤드 이글스 대 헤이덴베인 경기입니다. 다시 LADBC 네덜란드 리그 넘어왔고요. 고 어헤드 이글스 볼이 있는 지역마다 인원을 쏠리게 해서 수적 우위 확보하고 압박, 전환, 마무리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최근 전술적인 재미와 승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헤렌벤 원정에서 실점 후 라인 멘탈이 동시에 내려앉는 경기 누적되면서 공격과 수비 어느 쪽에서 자신 있게 경기를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고헤드 이글스의 승리 바라보는데 혹시나 프렌 뜨면 땡큐 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2.5 기준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부엔디에와 틸레만스를 축으로 한 전개 구조 속에서 와킨스의 침투를 활용해서 후반 송구처에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브라이튼 풀백의 공격하다 이후 뒷공간 노출과 미드필더 라인 커버 부담이 겹치는 구간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 그리고 핸디는 마이너스 1만이 뜨면 애매함이 있어 보여서 패스하시고요. 언어보 기준 2.5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번리 경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드려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3-4-3 안에서 예레미 피노의 측면 공략, 마테타의 박스 전환
워튼의 세컨라인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번리, 원정에서 라인이 쉽게 내려앉고 있고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브로야와 에드워즈의 공격력을 온전히 꺼내기 어려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마이너스 1마인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맨시티 대 풀럼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 맨시티가 측면 스프린트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서 풀럼의 3백을 깊숙이 말려 넣을 수 있는 전술적 상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문 앞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맨시티 쪽에서 나올 여지가 더 크다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풀럼도 히메네스와 윌슨을 활용해서 역습 한두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슈팅에 대한 볼륨, 세컨볼 경쟁에서 맨시티가 훨씬 더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 가져갈 가능성 높고 마이너스 1마인까지 의견 드려보면서 아마 기준점 3.5 뜰 것 같은데 이번엔 언더 이렇게 3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노팅엄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노팅엄, 이고르 제스스를 중심으로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유기적으로 오가면서 컷백과 세컨드 상황을 동시에 노리는 입체적인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타깃과 에이스의 한 방은 위협적이지만 전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순간 수비 전환과 라인 간격이 함께 무너지면서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위기를 허용하는 패턴 반복되고 있다.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승, 그리고 마이너스 1마인까지는 이번엔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땡큐하고 2.5 뜨면 오버 가시는데요. 3.5 나오면은 언어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튼 대 스토크시티 경기입니다. 찰튼, 구조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영역을 맡기는 탓에 박스-투-박스 전개를 앞세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스토크시티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왕복 움직임, 그리고 베드노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 보제닉의 박스 안 마무리, 마누트의 측면 돌파까지 서로 맞물리면서 찰튼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찰튼의 패, 즉 스토크시티의 승 바라보는데 풀앤 뜨면 땡큐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2.5 기준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컵 대회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경기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한 중앙 빌드업과 올리스의 폭발적인 측면 침투, 케인의 문전 마무리가 한 줄로 이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여러 겹 흔들 수 있는 패턴을 이미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 이 흐름을 버티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조다 보니 공격 전개보다는 박스 정리와 라인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승 마이너스 1마인 뜨면 너무나 땡큐하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마인 뜬다. 핸디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2.5 기준 오버까지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페인 컵 대회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빌바오, 구르제타의 박스 장악력과 니코 윌리엄스의 라인 브레이킹, 산세티의 하프 스페이스 운영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이 높은 수비 라인과 풀백 뒷공간 노출이라는 구조적 단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한번 라인 뒤가 열리는 순간 홈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면서 빌바오에게 승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고 핸디는 애매한 문서에서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네이메온 대 위트레우트 경기입니다. 네이메온, 메잘라 선수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 오가와와 우아이사의 박스 점유를 더해서 공격 패턴 점점 더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위트레우트, 다사이 블록이 유지되는 않는 구간에서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와 컵백 대응에서 불안한 장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 경기 네이메온의 승리와 함께 마이너스 1마인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 2.5 기준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컵 대회
볼로냐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볼로냐, 과감한 전진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동시 공략을 통해서 컵대회 단판 승부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중원 빌드업 비중 높지만 전방에서의 패턴 반복적이고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구간마다 역습과 컵백 대응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 볼로냐의 승리, 그리고 핸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썬더랜드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썬더랜드 승격 초반의 돌풍과 에너지로 상위권 팀들에게도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간격 관리 실패와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반면 리버풀 맥 앨리스터를 중심으로 한 전진 패스와 에키티, 살라의 침투 조합이 썬더랜드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보니 한번 흐름을 잡으면 스코어를 계속해서 벌릴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전술적인 상성과 심리 상태, 최근 경기 흐름 모두 고려해도 리버풀의 승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2월 11일 오후부터 2월 12일 오전 축구 경기까지 분석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스포츠 분석 필요하실 땐 구글과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검색해 주시고 정말 세밀한 의견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박 문의 가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